셰프님이 보시기에는 한식 세계가 어느 정도 선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식의 어떤 위대함이나 한식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넘어간 게 아니고 하나의 트렌드로 그냥 탁 넘어가서 지금은 열광을 하는 단계인데 또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야 사실은요. 셰프님 먼저 간략한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요리를 했던 박민재 셰프고요. 보트르 메종 비앙에트르를 운영했던 경영을 했던 경영자이기도 했고 그냥 셰프죠. 음식을 만드는 셰프. 셰프에게 미슐랭이란 좀 어떤 의미를 좀 갖고 있나요, 우선? 아마 그거는 그 셰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식도 가정식이 있고 다이닝이 있듯이 자기 다이닝의 꿈을 갖고 있는 셰프라면 아마 요리를 하게 되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 셰프들한테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셰프들을 놓고 보면 아주 절대적이죠. 그거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좌지우지 되니까. 이 미슐랭이라는 거는 그 셰프로서의 하나의 동기부여 내지는 성공의 척도가 되는 거죠. 질문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돌리자면 셰프님이 보시기에는 한식 세계가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아마 기초가 튼튼한 발판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2단계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잘 요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은 좀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요. 그냥 지금은 이제 민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각계전투식으로 나가서 치열하게 기업이나 개인이 나가서 했지만 지금부터는 이거를 정부가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나라 매워서 못 먹는 뭐 불닭볶음면이나 뭐 이런 것들도 없어서 못 팔 단계가 됐으니까. 어떤 형태의 조성이나 환경들이 필요하다고 좀 보시나요? 예를 들어 프랑스는 진짜 국가에서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엄청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계획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게 구체적으로 제일 다르다고 보시나요? 거기는 정부가 지금 만약에 관광객이 코로나 때 줄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어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비일비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국가가 너무 타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어떤 그런 개입을 해서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를 만드나 봐요. 이걸 뭐 파리만 이제 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도시로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리옹이나 보르도나 뭐 뚜르나 뭐 위쪽에 뭐 호황이나 이런 데로 거점 도시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정부와 민간으로 합동으로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단계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식의 어떤 위대함이나 한식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넘어간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트렌드로 그냥 탁 넘어가서 지금은 열광을 하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야 사실은요. 방법론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뉴욕에서 가장 뭐 흥미로워하는 음식들로 한식이 꼽히기도 했는데 네. 만두와 같은 어떤 우리나라에서 자주 먹는 식품들이 이제 넘어가서 이제 붐을 좀 일으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현상들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면 그게 하나 일종의 호기심 내지는 그 음식이 진짜 내가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맛이 입에 맞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음식이란 건 이렇게 접근하시면 제 생각하고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음식이란 거는 내가 이 음식 안에 만든 사람의 이 뭐랄까 아까 얘기했던 철학과 어떤 정체성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만든 음식을 고객한테 제공해서 고객이 그 음식을 드시고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냉동 김밥이라든지 근데 이런 거를 우리나라 음식이라고 대표적이라고 막 홍보하기도 뭐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건 일종의 그러니까 트렌드라고 봐야 되거든 이게요. 잠깐 반짝할 수 있는. 반짝할 수 있는 이 기회에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소리가 그 소리인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들을 뭔가 획기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식 미슐랭에서 주는 지금 그런 레스토랑들의 한식을 보면 한식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셰프님 기준에서 보면 결국 그러한 정책들은 좀 일관성 있게 장기간 진행되는 게 좋다고 당연한 거 아닌가 그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뀔 때마다 이게 잘
되다가 또 안 되고 또 끝나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게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거는 우리 요리를 하는 사람이나 정부나 뭐 지자체나 다 관심을 갖고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이게요. 가루살이라는 걸 한번 만져보셨으니까 네. 실제로 좀 만져보셨을 때 요리사로서의 가루살의 어떤 가능성은 좀 어떤 게 좀 있던가요? 일단은 밀가루를 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잖아요. 요즘 건강관리위해서 그걸 멀리하거나 먹고 싶어도 자기 못 먹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잘 홍보하고 관리하고 만들면 나는 충분하다고 충분히 생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파트에서 오히려 더 빵이죠. 제가 우리 동네 모 빵집이 있어요. 쌀가루만 갖고 만들어요. 네. 근데 그 집이 지금 거의 한 7, 8년이 넘었어. 그러면 소비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쌀빵에 대한. 쌀로만 만든 빵에 대한 그렇죠.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단가가 뭐 맞으면 가격만 맞으면 라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국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한식 세계화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포인트가 저는 디저트라고 생각하는데 디저트 영역에서의 한식 디저트들 좀 확장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없다고 보시나요? 디저트는 워낙 우리나라 문화, 음식 문화 자체가 디저트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숭늉 한 그릇 때우든지 아니면 과일로 그냥 대충 먹든지 뭐 그런 수준에서 지금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그 한식 다이닝 쪽에서 이제 디저트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방법은 이제 프렌치를 갖다가 재료를 한식으로 섞어서 쓰는 그런 걸로 지금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 디저트라고 해봐야 몇 가지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한참 유행했던 약과 그냥 아이스크림이나 뭐 샤벳, 이태리의 뭐 샤벳 같은 걸 갖다가 그냥 재료만 섞어서 쓰는 거죠. 우리나라 재료. 그러니까 디저트 쪽은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가능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럽의 어느 도시에 갔더니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뭐였는데 가격이 엄청 비싸게 팔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네. 간식들이 디저트 종류가. 디저트 종류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음식 문화를 진짜 전 세계에 한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좀 위해서는 어떠한 좀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근데 어차피 음식이란 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어차피요. 이제 일본이 지금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서는 지금 백 몇십 년 전부터 뭐 프랑스에 엄청난 가까운 문화적인 교류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파리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일본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엄청 높았거든요. 인지도도 그렇고 귓구멍을 그때 항상 간장 팔았으니까 우리나라 간장은 없더라도 일본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올라가고 일본이 한참 내려갔잖아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부가.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정부가 또 뒤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쉽지는 않지만.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박미재 셰프님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